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퇴직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장에 재직하면서 퇴직할 준비할 시간이 많다는 의미일 따름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충분한 퇴직 시간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퇴직하게 된다면 그 뒤에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퇴직을 하고 나면 세 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한 직무를 하는 재취업, 또는 다른 업종에서 동일한 직무를 하는 재취업, 끝으로 동일한 업종에서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취업을 해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동일한 직무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무로 재취업이 된다면 재취업된 곳에서 짧은 시간 내에 큰 성과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인 재취업이 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습니다. 아무래도 재취업인 경우라면 2년 주기로 심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취업이 아니라면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말 그대로 그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돈을 버는 경우입니다. 뭐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기술, 경험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 만큼 값어치가 있을 때 퇴직자의 지식, 기술, 경험을 누군가가 샀을 때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특정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창업입니다. 창업의 종류는 퇴직자의 그 경험, 물론 직장 생활과 무관한 것으로 창업도 가능은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체인점의 그 점주가 되거나 또는 자신만의 경험을 비즈니스 상품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 뭐 컨설팅 또는 뭐 그 용역 제공 뭐 이런 것이 되겠지요. 세 번째가 잠재적인 실업 상태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실업이 계속되겠죠. 최악의 경우입니다. 다행인 건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인 경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때는 3개월이었고요. 물론 퇴직하는 시점의 마지막 직장에서 받은 급여보는 월등히 적을 겁니다. 아무튼 3개월 이상의 그래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가 재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마지막 준비 기간이 될 겁니다. 재직자 입장에서 지금 저의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남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감히 얘기합니다. 재직자는 잠재적인 퇴직자입니다. 이미 퇴직한 사람에 비해서 퇴직할 준비가 개인에 따라서 짧거나 긴 잠재적 퇴직자입니다. 누구나 퇴직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자신의 커리어를 로드맵을 업데이트해 보시라. 그 업데이트한 내용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이정표는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그게 현 직장이든 또는 다른 직장이든 또는 창업이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같은 로드맵을 먼저 가지시고요. 그 로드맵을 향하는 한 해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내년까지 실행해 보는 겁니다. 그 준비가
재직자 입장에서 하느냐, 퇴직자 입장에서 하느냐, 전혀 달라집니다. 가장 효과적인 퇴직 준비는 현직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3년 동안 준비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고요. 1년이라면 아무래도 긴장감, 걱정, 두려움 등을 갖고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이로 치면 40이 안 됐거나 45세가 안 됐거나 49세가 안 됐다면 적어도 1년 또는 길게는 3년 정도의 퇴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퇴직하는 시점부터 고객이 여러분의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구매하려고 줄 서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고객이 나에게서 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해에 총 판매되는 나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내가 필요한 만큼의 소득을 가져줄 수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동영상을 통해서 퇴직 준비, 그리고 퇴직 시점, 퇴직 이후 여러분 혼자 또는 누군가와 함께 여러분의 상품과 가치를 갖고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오늘 주제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재직자라면 진지하게 퇴직에 대한 준비를 해보시라. 이미 퇴직하신 분이라면 지금까지 퇴직 후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살아가야 될 경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복기를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나의 상품적 가치, 나의 서비스와 그 상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최소 얼마를 내가 꾸준하게 벌어야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성장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금액이, 필요한 소득이 얼마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물론 많이 벌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 벌어야 되는 같은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을 산출해 보시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나의 상품 가치, 나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무엇을 부활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저의 경우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의라는 상품, 그 다음에 컨설팅이라는 용역, 그리고 강의도 두 종류입니다. 공개 교육이 있고 제가 고객사에 출강해서 하는 강의가 있고요. 또 그 강의 형태도 이와 같은 동영상 강좌가 있고요. 집합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식을 담은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년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이와 같은 퇴직 후 생활이 2010년 1월 30일자로 제가 퇴직을 했으니까 9년째입니다. 앞으로도 수년은 더 이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가르쳐라기보다는 저의 경험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에도 있고요. 블로그도 있고요. 그래서 포털에서 HRDist 영어로 치면은 HRDIST 물론 자막이 되니 흐릅니다. 거기 가면 제 인터넷 주소도 있고 연락처도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러분 사연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가급적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서 이 방송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퇴직 준비 좀 길이 보이나요? 전혀 퇴직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퇴직에 대한 준비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퇴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퇴직 준비를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3년짜리 또는 1년짜리. 그리고 이제 막 퇴직을 했다면 퇴직의 준비가 아닌 퇴직 후 삶에 대한 실전적인 준비 또는 실행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때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HRD의 방송, 퇴직자, 퇴직 준비, 그다음에 퇴직 후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